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껏 박근혜 검찰이 언제 명확하게 문제를 밝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윤회 그렇죠. 예. 게이트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이런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검찰과 국정원에게는. 하지만 매번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도 이 게이트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진실로 내달리기 시작하고 언론이 내달리기 시작한 것은 모두 이 광장에 모인 촛불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 촛불을 보고 그때 담당 검사가 한 분 나와서 촛불을 예. 보고 경악했어요. 중간에 나왔었네. 그 네. 특검 소속 검사가. 특검 소속에 있는 검사도 있었고요. 그때 수사를 했던 특별수사본부팀에 있었던 검사가 와서 자기네들은 언론을 보고 사실은 광화문에는 몇몇 정말 종북 아니면 운동권 아니면 사주를 받은 몇 명이 나서 그냥 정권 반대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소수가 나와서 그렇다고 봤는데 국민들의 한 목소리로 외치고 행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특검의 고위 관계자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분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 잘했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우리 지도자가 이 정도라니 하면서 너무 놀라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힘에 놀라서 열기에 그다음에 놀랬고 그래서 수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누군지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잘 알아. 얘기 안 할 거 알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를 막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그럼.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 방송국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 주잖아요. 아니 의원님 한 번도 안 줬어. 출연료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리고 의원님이 부인 통장으로 꽂혔나봐. 안 줬다니까. 아니 의원님이 지난번에 우병우 현상금을 걸면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이름으로 2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래놓고 저보고 돈을 내래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어요. 돈을 내면 자기가 취재를 보내주겠대. 알겠어요 하고 돈을 냈거든요. 저는 쌍용자동차 아이들을 위한 와락에 거기에 200만 원 냈습니다. 거기에 내고 제가 돈을 내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신화의 김동완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내고 그다음에 가수 이승환 씨가 또 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많이 냈죠. 거기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없는 사람이잖아. 돈도 많잖아요. 근데 취재하라고 돈 준다고 해놓고 안 줬어요. 참고로 그때 저희가 우병우 지명수배 해서 거친 돈은 주진우 기자님 돈 빼고요. 안민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갖고 1,800만 원 정도 거쳤고요. 그 돈은 바로 뒤에 있는 퇴진 행동 측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피해가시네요. 정봉주 씨가 저한테 돈을 안 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돈을 낸 얘기를 하고 제가 요즘 방송 출연하면서 출연료가 좀 많아져 갖고 또 제 개인 사비로 또 한 2천만 원 또 줬어요. 와. 그래서 제가 총 3,8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 걸려요. 그래 돈 달라고요? 줘요? 나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어제 전화 와서 비행기 값 내놓으래.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없다 봤더니 비행기를 사는 돈이 아니라 비행기 티켓 값을 달라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길바닥 PD 기억나시죠? 네네. 박은규 그죠? 피디님, 그분 여기 나오셔서 돈이 없다 그래갖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또 바로 100만 원 쐈습니다. 아니. 정말요? 그럼요.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지금 저한테 돈을 안 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깔때기를 들어주고 있어. 아니 주진우 기자도 이번에 취재 나갔는데 제가 또 한 200만 원 정도 협찬한다 그랬어요. 약속 지키시는 거죠? 안 지켜 나한테. 이번에는 꼭 지키시기를. 알겠습니다. 또 주진우 기자 많이 도와주죠. 그러지 취재를 잘 하니까. 근데 저는 달라고 주거든요. 안민석 의원 세비 왔잖아요. 해외 나가면 자기 티켓을 자기만 끊고 가. 여기 안 끊어줘.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유, 그냥 그 인간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뭐. 그러려니 살아요. 근데 취재 갈 때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하고 독일 취재를 같이 갔는데 안민석 의원이 방을 하나 잡고 저도 방을 하나 잡았는데 네. 그 밥값도 안 내요? 아니 그 저희 취재를 도와주려고 국세청에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혼자서 방을 쓰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그 방을 드리고 저는 소파에서 잤네. 예, 그 안민석 의원의 그 능력이에요, 그게. 좋으신 분이세요. 네. 네. 자, 대선 얘기를 좀 물어봐야죠. 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다고요? 네, 아니, 이미 지금 들어왔어, 이제 벌써 들어. 더 본격적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네. 어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발표에서요, 모두 40% 중반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지난 13일에 리서치 뷰 발표에서는 역대 최고인 48.4%가 나오기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요? 네. 예.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치솟을까요? 더 치솟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이 그래요? 정도면 많이 올랐는데. 그럼요.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거의 비슷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그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당의 그 맨 얼굴을 보셨지 않습니까? 자,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지고 우병우의 전행이 벌어졌을 때 우병우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뭐 했습니까? 점거농성하고 파행시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다음에 예. 정세균 의장이 우병우는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더니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점거농성했습니다. 의장실을 점거했지 점거했죠. 않습니까? 예. 지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자, 지금도 환노위 파행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아니, 쟤네들이 잘못해놓고 쟤네들이 파행시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지지율이 높아질 뿐이지 네. 이 탄핵 정국과 이 민심 그리고 국가를 이렇게 되돌리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크게 역할을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래도, 예.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나마 이제 전에 많이 비판을 하고 20% 초중반에 머물러 있던 민주당 지지율이 탄핵 정국에서 네. 그 전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지민들과 함께하고 네. 그리고 이 탄핵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니까 이제 그다음 그렇죠. 대선 시기가 임박하면서 그리고 저기 새누리당, 자유당, 바른정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죠. 예.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능력 있고 나름대로 국민의 편에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지지율은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더 예.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네. 그 이듬해 9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잠깐. 그때 잠깐 40%를 넘었다가 지금 자그마치 이게 19년 만에 이래요. 네. 40% 예. 중반에 그 정당 지지율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저기 그림책에서나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정당 지지도가 더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 당과 저 당, 이 당이네 저 당이네, 이 사람이네 저 사람이네 이렇게 그놈이 그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 국민을 위한 정당이 있고 아니면 자기 사리사욕 아니면 자기 주사를 위한 정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절대 국민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지지율하고 더불어서 또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에도 정말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그렇죠. 네. 15일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 경선인단 모집. 네. 그게 15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날 신청 접수자가 30만 명 넘었죠. 22만 명 넘었어요. 첫날. 네. 그 두 번째 날, 세 번째까지 지금 30만 명이 넘었는데 네. 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네, 민주당에서 200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만 명 정도까지 선거인단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정치사회의 혁명 같은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 국민이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축제 같은 경선의 장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역선택이니 그리고 장난 같은 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예. 이제 보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 하게 되면 200만이 넘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게 야당이고 아까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과 똑같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정치인들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선거인단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신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네. 안 했는데도 200만 명이 되니까 어제 민주당 관계자가 전화가 왔고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제가 하게 되면 한 500만 명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저 깔때기 들어야 줄 알았어요. 이쯤 되면 들어와요. 근데 정말 폭발적이잖아요. 네, 폭발적인 반응이면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예. 자, 지나가다가 500원만 뺏겨도 화나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싸우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돈으로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까? 누구 돈으로 주사를 맞았습니까? 다 우리 돈입니다. 윤전추, 이영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때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때려 죽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뭘 위해서 일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고 이게 국가를 위해서,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영선, 윤전추에 돈을 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 보십시오. 한진해운이 파산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와 주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돈을 좀 빼먹으려고 했어요. 거기 있는 땅 주변에 스타디움도 짓고 거기네들이 자기 회사도 넣고, 그래서 돈을 먹어서 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한진 회장이, 조양호 회장이 동계올림픽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위원장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이미 짓기로 했고 결정이 난 사안이니까 이거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자르지 않습니까? 자르고, 그리고 한진해운을 파산하는데도 최순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정말 그 종북 아니면 운동권 아니면 사주를 받은 몇 명이 나서 그냥 정권 반대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소수가 나와서 그렇다고 봤는데 국민들의 한 목소리로 그 외치고 행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특검의 고위 관계자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 방송국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 주잖아요. 아니, 의원님 한 번도 안 줬어. 출연료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리고 의원님이 부인 통장으로 꽂혔나 봐. 안 줬다니까. 아니, 의원님이 지난번에 우병우 현상금을 걸면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이름으로 2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래놓고 저보고 돈을 내래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진실로 내달리기 시작하고 언론이 내달리기 시작한 것은 모두 이 광장에 모인 촛불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 촛불을 보고 그때 담당 검사가 한 분 나와서 촛불을 보고 경악했어요. 중간에 나왔었나요? 특검 소속 검사가? 특검 소속에 있는 검사도 있었고요. 그때 수사를 했던 특별수사본부팀에 있었던 검사가 와서 자기네들은 언론을 보고 사실은 광화문에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껏 박근혜 검찰이 언제 명확하게 문제를 밝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윤회 그렇죠. 게이트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아하. 이런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검찰과 국정원에게는. 하지만 매번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도 이 게이트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찍은 분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 잘했겠지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우리 지도자가 이 정도라니 하면서 너무 놀라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힘에 놀라서 열기에 그다음에 놀랬고. 그래서 수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누군지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잘 알아. 얘기 안 할 거 알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는 막지 마세요. 아니, 나 얘기하세요 그럼.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